오늘 오전에 시장님 답변서를 보니 너무나도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하여 매우 실망했습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이렇게 피해가자는 식으로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에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사람 중심 행복 여주라는 시정 목표로 출범한 이후 12만 여주 시민의 대변인으로 의정 활동을 하며 밤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시정 질문을 한 결과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수박 겉핥기식이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답변하겠다는 것을 볼 때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12만 여주 시민과 여주시의회 의원이 모두 알고 싶어하는 임기제 공무원과 별정직 채용권에 대해서는 임팩트한 사실은 빼놓고 쓰나미 태풍을 피하고자 하는 임기운병식 답변 내용이 너무나도 간단하며 어처구니 없으며 허탈하기만 하는 심정입니다. 임기제 6급 공무원으로 채용한 공보 전문관의 경력 증명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경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공공 채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력 증명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보 전문관 K모 씨가 근무했다고 써낸 두 곳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원청지수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했는지, 또 두 사업장에서 제대로 근무했다면 급여받은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자료를 여주시에서는 받았어야 했습니다. 시장님 받은 것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경력이 허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시 문화관광과장은 작년 12월경 채용 서류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사전 인지를 직접 상관도 알았다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한 사실을 답변한 바 있고, 그 후에 합격 취소하거나 임용 무효 처리를 해야 함에도 수개월간 그대로 근무케 하여 많은 의혹과 특별감사와 아울러 지금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채용된 홍보감사 담당관 홍보 소속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6급을 채용할 때 임용 기준으로 어떤 검증을 거쳐 채용하셨는지, 채용 시 가장 중요한 4대 보험료 및 월급 통장 사본 등 전반적인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개인정보 법률을 근거로 지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주시가 또다시 제2의 여주 세종문화재단 채용 비리가 터져 전국의 망신살이 또다시 터질까 심히 우려됩니다. 만약에 경력에 허위가 들어갈 경우 채용을 취소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B씨를 5급 전문 임기제 상임 정책보좌관으로 배치키로 하여 보훈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데 이런 소문이 시중에 왜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5급 임기제는 지금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2월로 미루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5급 임기제 이분의 경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 경력 검증은 어떤 식으로 검증했는지, 또 임기제 5급으로 선택한 채용 한 분이 여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고 시정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분이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여주에 비중 있게 일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제 5급 채용을 꼭 해야 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원이 20, 30년간 근무해도 될까 말까한 사무관급 임기제 공무원에 합격하고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임용을 늦춰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허탈해하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님께서 미루고 있는 이유와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 임기제 공직자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여주 877명 공직자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여주시 발전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설치 문제점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주민의 인명, 재산,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설치한 태양광 폐기물이 15년, 20년 후에 폐기물 되었을 때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책이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리 전차부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시장님 반대하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 안전, 주거 환경 보호, 환경 보존 차원에서 전차부대가 들어오는 것은 꼭 막아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해결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여주 시민들입니다. 반드시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시장님의 리더십으로 예전에 당산이 공군사격장 확장 저지를 여주 온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막아낸 일이 있습니다. 가정리 전차부대도 이양진 시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장님의 리더십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천 쓰레기 열병 발전소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형 폐기물 발전소 허가 취소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주의 쓰레기 열병 발전소는 꼭 막아야 합니다. 지금 먼 거리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골인 여주가 미세먼지가 경기도에서 몇 번째로 많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쓰레기 열병 소각장이 여주로 온다면 여주 시민들의 건강은 주변의 암 환자나 폐질환 환자로 살기 좋은 여주가 아니라 여주를 떠나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70%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공사 중지 명령으로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전주시가 질 경우 수백억 원을 위약금을 물어내지만 전주시는 시민 건강을 선택했습니다. 여주는 아직 착공 전입니다. 업체에서 행정심판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여주 시민 건강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의 단호한 결단을 오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를 시민혈세 185억 들여 만든 만큼 금은모래 공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여주 경제 발전에 큰 이익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는 여주시 최적의 장소를 물색해서 후보지를 진행해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민선 7기들어 사람 중심 행복 여주의 가치를 두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핵심 공약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안이 시의원 및 많은 시민들에게 발목이 잡혀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양진 시장님의 시정 운영과 행정 리더십에 크나큰 차질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는 이양진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자 5대 시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결제 1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 시정연설에서 보았듯이 행정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행정의 주인은 사람이어야 하고 정책 결정 과정과 중요한 본질은 당연히 사람입니다. 사람 중심의 행정의 산물이 바로 행복 여주라는 결과라고 자신있게 연설하였던 시장님께서 의회와 12만 여주 시민과 협치와 소통 없이 일방통행식 주먹구구식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자포자기하여 철회시키는 모순을 초래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 소통이 불통되고 불통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전개되어 시장님의 여주 시민과의 1호 공약성이 공연불로 이어질까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해볼 때 시장님께서 시민행복위원회가 불통과 철회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으로 보며 향후 시민과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다각적인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은 없는지, 또한 민주적 협치와 사람 중심 행정을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민주적 협치와 사람 중심 행정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 위원회를 위해 조례만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그 홍보 감사 담당관에 계시는 이제 그 한 6급 되시는 분은 아까 이제 기본적인 답변을 다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그 여주시가 응시 제출 요구 서류는 이렇습니다.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최종학력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응시 자격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서류 전형 자격 요건 본인 의견서,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항구입니다. 네,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말씀의 쟁점은 이거 아닙니까? 그 사람 부적절하다. 그러면 의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행정이 사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면 뭐 도덕적인 사람이라 뭐 이미 그런 건 걸러진다 보고요. 그런데 그걸 숨겨놨다면 그건 사법 대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께 얘기했어요. 명확하게 제도에 의거했냐? 정확합니다. 책임질 거냐?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에게도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냐?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사직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겁니다. 이것을 넘는 것이 있다면 뭐 의원님들이 하셔야죠. 뭐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또 보호해야 될 삶도 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건 저 인사 카드 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들 의문 나는 게 있는데요. 못 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보면서 인사 기록도 보고 있다. 인사 기록은 뭐 몇 년도에 무슨 상 받았다. 뭐 이 정도만 기록돼 있죠. 세세한 게 없어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급 그분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건데 이건 사실은 두 분을 놓고 경합됐다고 나중에 이제 제가 들었어요. 한 분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해박하시대요. 정말 모르는 게 없으실 정도로 관련 제도도 그렇고 또 경험도 많으시대요. 중앙정부에. 근데 그분이 하나 계셨고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아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몰라서 그냥 실명을 거래하지 않고 그냥 말씀드린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분은 지금 모 장관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비서관이고 또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세종시에 가서 우리 경강선이 여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주에서 원주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그 세종시도 가고 하는데 가면 달라요. 전문직을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무엇 때문에 추진되고 있고 어느 부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중심 부서에서도 누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딱 맥점을 집어주십니다. 제가 이제 세종시 방문해서 느낀 건데요. 그런 것처럼 이런 5급 정도 되시는 분은 이렇게 여기에서 오자 그러고 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분의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조금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되면 이와 비슷한 분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못 찾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뭐 이런 분이 이분을 채용하기 전에 과연 의원님들께 그분들의
채용 여부, 그러니까 전에 세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상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5급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주 심도 있게 경합을 했다. 그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한 분은 나이 드셨는데 그렇게 대단하셨고, 또 한 분은 현 정부에 그렇게 강력한 끈을 갖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이렇게 저희가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진행 중이다. 이게 제 답변 내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말씀하신 게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답변 내용과 비슷하신데, 추가적인 뭐 질문을 통해서 제가 뭐 더 말씀드릴 게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한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거 허가 안 났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민원이 있는 건 그 이전에 허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따져보면 제가 7월 1일 날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7월 10일까지인가 그때 허가 난 건이 있어요. 그건 제가 미처 그 건은 제가 검토 못했던 것도 사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7월 1일인데 취임해서 10일 사이에 그 검토 못한 거 문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또 저의 책임이면 분명한데요. 사실은 그렇게 그 이후에는 허가가 안 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리 전차부대 관련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전차부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 점에서는 뭐 주민분들도 뭐 저한테 역정도 내시고 하시는 게 이제 거기 전차부대뿐만 아니라 그 족치장이 아직도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족치장 복구 잘못된 문제하고 뭐 전차부대하고 막 중폭되니까 이게 같이 더해지니까 막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저희가 복구 잘못한 것도 있고, 전차부대는 7군단 단장님을 2번 직접 만나서 주민의 뜻과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했고요.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일 기류에 맞춰서 우리의 훈련도 변화돼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의 훈련에 따라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고요. 근데 7군단은 훈련하는 곳이고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또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언제든지 연락 달라, 그렇게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께서는 뭐 여주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뭐 잘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천 쓰레기 발전소죠. 열병합이 아닙니다. 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용어입니다. 쓰레기 발전소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답변 드려서 뭐 중복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기업체가 신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아무리 자신들이 영리를 추구한 기업이라도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신의를 무너뜨린 공사를 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가장 심도 있게 조사하고 행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센터 후보지 관련한 거는 같이 가시자고요. 파주에도 가시고, 이게 얼마나 돈이 되면 막 수백억씩 지원해요. 저기 그 연양리 금모래 갑돌이와 갑순이 공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몇 명 안 옵니다. 금모래는 좀 오시는데 그쪽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그러니까 오는 분들만 막 300명, 500명이에요. 호텔에 다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거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도 안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축구 본부인가요? 그것까지도 한꺼번에 내려오려고 해요. 제가 여러 가지
관련 자료에 의거하면 축구종합센터 유치하자고 프랜카드 벌써 걸렸었던 여러 번 걸렸어야 될 그럴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확하게 문제 지적해 주십시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거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돈 많은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용역 하나 막 1억 2천짜리 막 이런 거 막 쏟아부으면서 자신들이 왜 더 올바른지 줄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주시도 이 축구 종합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또한 면밀히 살펴서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 아까 드렸는데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한 걸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면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그것도 제가 늦추자고 늦추는 게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늦추자 하시면 늦추고, 시민들이 늦추자면 늦추고, 다른 분 들어오신다 그러면 들어오시게 하고, 거기에서 또 서로 충돌하면 충돌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양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의되지 않는 의견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하나의 의견으로 이 사회를 끌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게 시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답변에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추가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자 부의장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